할머니가 500억 있으면 저는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병원 복도에 간호사들의 비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2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손자를 안고 급히 들어온 70대 할머니.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시골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를 본 직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할매입니다. 부모님은요? 간호사의 태도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원무가 창구 앞에서 세 번째 카드가 거부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병원비는 낼 수 있으려나? 요즘 저런 분들 많아. 나중에 미수금 처리하면 우리만 골치 아픈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생각해 보셨어요? 수술 끝나고 몇 시간도 안 된 8살 아이를 VIP 병동 간호부장이 쫓아내려 했습니다.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쓸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50년 전 사제 500억을 털어 이 병원을 세운 박재혁 이사장. 그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병원 설립 지분 40%가 누구 명의인지, 매년 10억씩 장학금을 보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늘부로 모든 기부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장학재단도 해체합니다. 이 지분 40%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해고입니다. 이 사진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데가 50년 역사의 병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서 일어난 진짜 계급 전쟁, 그리고 냉정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새벽 2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구급차 사이렌이 뒤섞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손주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난리예요. 좀 봐주이소.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경상도 사투리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색이 바랜 면바지, 손에는 때 묻은 보자기를 꼭 쥐고 계셨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의 간호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건성으로 물었어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할매입니다. 친할매. 부모님은요? 지금 외국 출장 가 계셔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간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진한 사투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이요? 박민준입니다. 8살이고, 증상은요?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난리고 토하고 그러이소. 맹장 아닌가 싶어서. 맹장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간호사의 말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시작부터 이러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만 빨리 치료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예, 그럼 선생님이 봐주이소. 일단 대기 번호표 받으시고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접수를 마치고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8살 민준이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매 아파. 그래, 우리 민준이. 조금만 참아라. 금방 선생님이 봐주실 기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10댓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석 의자에 앉으려는데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힐끔 쳐다보더니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더 멀리요. 할머니는 못 본 척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반.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할매, 진짜 너무 아파. 알았다, 알았어. 내 지금 물어볼게. 할머니는 급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가 다른 직원과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간호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우리 손주가 너무 아파하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대기번호 확인했잖아요. 순서대로 부를 거예요. 근디 벌써 1시간 반이 넘었는데. 할머니,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다들 급한 환자들이에요. 옆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맹장 의심이면 일단 증상 봐서 급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요. 빨리 좀 봐주세요. 아까 그 차가운 간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남성은 10분도 안 돼서 진료실로 안내됐어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보는구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꾹 눌렀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할매, 진짜 너무 아파. 그래,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대기 번호가 불렸어요. 48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드디어 민준이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부축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레지던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며 차트를 확인하더니 대충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맹장 같은데. 할머니가 의사세요? 레지던트의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민준이 배를 몇 초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일단 급성 복통으로 보이는데 검사 좀 해봐야겠네요.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찍어보세요. 그럼 맹장이 맞는 기라에? 검사 결과 봐야 알죠. 지금 확정할 순 없어요. 말투가 불친절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검사는 언제 하는디요? 대기자 많으니까 1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시골 할머니 봤어? 옷 좀 봐. 손자 아픈데 저렇게 입고 와? 맞아. 병원비는 낼 수 있으려나? 요즘 저런 분들 응급실 많이 오는데 나중에 수납 안 되면 우리만 골치 아프잖아. 할머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자. 손자만 치료받으면 돼.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신음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병원이, 시아버님이 세우신 그 병원이 맞나 싶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손자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1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민준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8번 환자 보호자분, 상담실로 오세요.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어요. 아까 그 젊은 레지던트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급성 충수염입니다. 쉽게 말해서 맹장이에요. 그럼 수술해야 되는 기라에? 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늦어지면 터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빨리 수술해 주이소. 제발. 지금 수술실 대기 환자가 많아서요. 일단 입원시키고 오늘 오후쯤 될 것 같은데. 오후요?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응급수술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입원이라도 시켜주이소. 원무과 가서 입원 수속하세요. 그리고 레지던트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할머니 혼자세요? 부모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저녁에나 들어온다 카던디. 에휴. 레지던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예요? 내가 친할매입니다. 부모 위임장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급하게 온 기라. 레지던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원무과 가서 상담하세요. 우리는 의료진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할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는 30대 중반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입원 수속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역시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누구세요? 여기 손자입니다. 보호자 관계는요? 친할매입니다. 부모님은요? 지금 외국에 계십니다. 직원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위임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급하게 온 기라. 에휴, 그럼 문제가 되는데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비 선입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술 포함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로 계산. 잠깐만요. 직원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어요. 혹시 의료보험 있으세요? 실비보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들이 드러났을 낀디. 확인이 안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괜찮으세요? 직원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5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단 입원부터 시켜주이소. 돈은 낼 끼니께. 신용카드 있으세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는 단말기에 긁었어요. 빅 마이너스. 오류음이 났습니다. 한도 초과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다른 걸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어요. 그때 옆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뒤에 대기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는데도요. 할머니는 결국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보이소.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다시 긁었어요. 이번엔 승인이 났습니다. 네, 됐네요. 입원 수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할머니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동으로 향했어요. 6층 일반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갔어요.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간호사가 공손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쪽 VIP 병실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나쳐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 4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좁고 답답했습니다. 할매, 여기서 자야 돼?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조금만 참아라. 수술하고 나으면 집에 가는 기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40대 여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박민준 환자분이죠? 수술 전 검사하고 금식 시작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보호자는 할머니 혼자세요? 예. 간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수술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저녁에나. 에휴, 그럼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는 해야겠네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할매, 무서봐. 괜찮다, 우리 민준이. 할매가 여기 있을 끼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식카트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금식 중이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옆을 떠날 수 없어서 굶었어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차가운 간호사였어요. 박민준 환자 수술 사시로 잡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호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친할매인디 그걸로 안 되는 기라에? 원칙적으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간호사의 말투가 불친절했습니다. 일단 서류 작성하세요. 여기 사인하시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이가 빨리 수술받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쓰면 되는 기라예요? 네, 그렇게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도장 있으세요? 도장은 없는데. 그럼 서명하세요. 여기. 할머니는 서툰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 간호사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보호자라니.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맞아. 요즘 이런 경우 많아. 맡기고 외국 나가고. 수술비는 낼 수 있으려나? 카드도 한도 초과됐다며? 에휴, 나중에 미수금 처리하면 우리만 골치 아픈데. 할머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참자. 손자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돼. 오후 3시 30분. 수술실 이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매, 무서봐. 괜찮다. 금방 끝난다. 할매가 여기서 기다릴 끼니께. 할매 어디 가지 마. 안 간다. 여기 있는다. 민준이가 이송 침대에 옮겨졌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복도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세요.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졌습니다. 낡고 때 묻은 보자기.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보자기를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님, 이 병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으니까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모든 게 할머니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제발 무사히.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환자 보호자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 여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후에 회복실에서 잠깐 면회 가능하니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30분을 기다려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5분만 면회하시고 나가주세요. 환자는 1시간 후에 병실로 옮겨질 거예요. 회복실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병원 식당에 가볼까?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단한 김밥이라도 사 먹으려고요. 식당 입구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밥 3,000원, 라면 4,000원, 김치찌개 7,000원. 할머니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어요. 아까 입원비로 카드를 긁느라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자판기에서 물 한 병을 뽑아 마셨습니다. 500원. 배는 고팠지만 참았어요. 민준이만 괜찮으면 돼. 6층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여기 있네. 맞아. 밥도 안 먹고 계속 여기 있더라. 돈이 없나 봐. 카드도 한도 초과됐다며? 에휴, 요즘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 애들 떠맡기고 부모들은 어디 가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1시간 후 민준이가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할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매 여기 있다. 아파. 그래, 알아.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나을 기다. 할머니는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 7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4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 간호부장 최은경. 박민준 환자 보호자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VIP 병동 간호부장입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할까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확인하고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부장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할머니 혼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신대요? 내일 저녁쯤. 아직도 안 오셨어요?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 병실도 환자가 많아서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혹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생각해 보셨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수술은 끝났으니까 회복은 다른 병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수술 끝나고 몇 시간도 안 됐는디 애를 옮기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권유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3차 병원이라 급성기 환자 위주로 봤거든요. 그럼 우리 손주는 급성기 아니었습니까? 맹장 터질 뻔했는데 수술 끝났잖아요. 이제는 회복 단계니까. 간호부장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계속 치료받을 끼니께. 그럼 할머니 책임 하에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는 몰라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보호자가 제대로 안 계시면 환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간병인은 쓰실 거예요? 그건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간병인까지 쓸 돈은 없었습니다. 간병인 안 쓰시면 보호자가 24시간 여기 계셔야 하는데 할머니 혼자 가능하세요? 제가 할 끼니께. 에휴.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알아서 하세요. 근데 문제 생기면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시고요. 간호부장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이 병원이 정말 시아버님이 세우신 그 병원이 맞나? 할머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병원 기공식 사진.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4년 3월 15일 서울대학병원 기공식.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 이 병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자기에 넣고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참지 않겠어. 밤 10시.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기, 선생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아까 젊은 간호사들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병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병원장님요? 지금 밤 10시인데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저를 너무 무시합니다. 옷차림 보고 말투 듣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처음 응급실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제대로 대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지어 아까는 애가 수술 끝나고 몇 시간도 안 됐는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 카이소.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원 자체가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꺼냈어요. 혹시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저요? 네, 30년 넘게 이 병원에 있었어요. 그럼 혹시 박재혁 이사장님 아십니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재혁 이사장님, 이 병원 설립하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을 간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 남편입니다. 박재혁 이사장님 아들이고요. 간호사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혹시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병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사장님 부인께서 직접 신입 간호사들 교육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환자의 옷차림이 아니라 병의 경중을 봐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장을 만나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니,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할머니는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민준이 상태를 확인하느라 깜빡깜빡 졸기만 했죠. 목과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할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깼구나. 할매, 배 아파. 그래, 알아. 수술했으니까 아픈 기다. 조금만 참아라. 할머니는 민준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어요. 배고파. 아직은 못 먹는다. 선생님이 허락해야 먹을 수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그 야간 간호사 김영애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주무셨어요? 아, 선생님. 예, 좀 잤습니다. 밤새 힘드셨죠? 이거 드세요. 영희는 죽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이게 무신. 제가 집에서 쏘아왔어요.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온 이후로 처음 받는 따뜻한 배려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병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원장실로 오시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영희는 민준이를 살펴봤습니다. 체온을 재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링거 속도를 점검했어요.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세심하고 친절했습니다. 민준이 상태 좋아요. 잘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여사님, 혹시 씻으시거나 옷 갈아입으실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보호자 샤워실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준이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어서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또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오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영희가 민준이와 얘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할매 왔네. 우리 민준이 착하지? 네, 정말 착해요. 아프다고 칭얼대지도 않고.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 아주 씩씩한 기라. 영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여사님, 이제 슬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챙겨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행정동으로 갔어요. 복도 끝에 원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형식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원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영희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요. 무시당한 것, 카드 거부당한 것, 전원 권유받은 것, 모든 것을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원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원장이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불편하셨겠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제가 옷이 남루하고 시골 사투리를 쓴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안 됩니다.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주의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병원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1974년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박재혁 이사장님이십니다. 어떤 이념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얼굴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974년 3월 15일 이 병원 기공식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삽을 들고 있었어요. 이분이 박재혁 이사장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아들, 제 남편입니다. 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저는 박순자입니다. 박재혁 이사장님 며느리고요. 순간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순자 여사님? 오래 기다리셨나 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원장은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아버님께서 이 병원 세우실 때 사재 얼마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의료장학재단도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그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입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설립 지분 40%가 아직도 우리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사님, 저는 40년 동안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님 모시고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만큼은 항상 신경 썼습니다.
시아버님 뜻이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익명으로 장학금도 보내고 어려운 환자 치료비도 지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옷 좀 낡다고, 말투가 시골스럽다고,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대하는 게 이 병원입니까? 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모든 기부금 지원 중단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해체 절차 밟겠습니다.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이 급히 일어났어요. 그 장학금으로 매년 10명의 의대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 같은 환자를 무시하는 의사가 될 겁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40년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하십시오. 설립 지분 4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영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은 달라요.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아직 이 병원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기부금 끊으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머, 민준이. 영희가 놀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급히 뛰었어요.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사들이 민준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매. 아파. 너무 아파. 민준아, 어디가 아프니? 레지던트 2명이 민준이를 진찰하고 있었어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재수술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확한 건 CT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실로 가야 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간호사들이 민준이를 이송 침대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민준이가 다시 복도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급히 부축했어요. 여사님, 일어나세요. 의자에 앉으셔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술 잘 끝났다고 했잖아요.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도의가 직접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술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해요. 재수술은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보존적 치료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면 재수술 들어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재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추가됩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준비 가능하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보험 확인은 되셨어요? 아들이 드러났을 텐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보험 확인되면 원무과에 연락하시고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중환자실이요? 출혈 관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서요. 민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여사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준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더 일찍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대기실로 왔어요. 아침에 봤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박민준 환자 보호자 되시죠? 예. 중환자실 입원비 선입금 내셔야 해요. 하루 15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입니까? 네. 중환자실 규정이에요. 할머니는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에는 카드 몇 장뿐이었습니다. 카드로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빅 마이너스. 한도 초과네요. 다른 걸로. 할머니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빅 마이너스. 또 거부됐어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승인이 났습니다. 네, 됐네요. 근데 이거 하루치만 되는 거예요. 내일도 또 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서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아드님께 연락은 안 되세요? 계속 전화했는디 안 받습니다. 외국이라 시차 때문인가? 문자는요? 보냈습니다. 답이 없네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 받네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상태 안 좋다. 빨리 연락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 3시, 4시. 할머니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5분간 면회가 가능했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할매. 그래, 여기 있다. 우리 민준이. 무서워. 괜찮다. 할매가 여기 있을 끼니께.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저녁 6시쯤 집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쩌면 되는 겁니까? 자정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새벽에 재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술해 주이소.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여전히 옆에 있었어요. 여사님, 저녁 드셔야 해요.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민준이 돌보시죠. 영희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몇 입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까 싶었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이 만드신 병원이 이렇게 됐다고 기부금도 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디 정작 제 손주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벌을 받는 기라에. 아니에요, 여사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희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여사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민준이도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영희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 9시 원장이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사님,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상태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사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해서 여사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사과입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장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박순자, 수술 시간은 대략 2시간 예상됩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수술실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았어요. 여사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새벽 1시,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설립 지분 증서였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재혁 가족 일동명의 병원 설립 지분 40%. 시아버님, 이 병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며요. 민준이만 살려주이소. 할머니의 기도가 새벽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민준이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사님, 일단 좀 쉬세요. 제가 커피 가져올게요. 영희가 자판기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48시간. 이틀을 더 버텨야 하는구나. 핸드폰을 꺼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여사님, 따뜻한 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 아직도 여기 있네. 맞아. 며칠째야?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부모는 아직도 안 왔대. 진짜? 애가 재수술까지 했는데? 응. 외국 출장 갔다며. 할머니 혼자 감당하는 거야. 에휴, 요즘 부모들 진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칠 뿐이었어요. 새벽 4시쯤 원무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이었어요. 박민준 환자 보호자님? 예. 재수술비 선입금 내셔야 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당장입니까? 네. 수술 끝났으니 정산해야죠.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드들을 꺼냈어요. 이미 한도가 다 찬 카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됩니다. 제가 괜찮아요. 제가 일단 카드로 긁고 나중에 받으면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사님,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하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보호자 아니신데 되나요? 제가 보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할 거니까.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네, 됐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서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여사님. 우리 같이 버텨요. 새벽 5시, 민준이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는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매가 여기 있다. 괜찮을 끼다. 5분 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원장이 서 있었어요. 여사님, 원장님, 민준이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원장을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침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여사님 건으로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건으로요? 네. 기부금 중단과 지분 행사에 대해서 이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중환자실 문을 돌아봤어요. 민준이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회의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시간만 안 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손자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회의가 중요합니까?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 이사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투자 이사들이. 그럼 그분들이 여기로 오시든지. 여기로요? 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오전 9시, 복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사 5명이었어요. 5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사들이 할머니를 보고 서로 눈짓을 교환했어요. 저 사람이 박순자 여사? 옷차림 좀 봐.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십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60대 남자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저는 외부 투자 이사 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부금 중단과 지분 행사건으로 왔습니다만. 그래서요? 할머니의 태도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여사님께서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정적이라고요? 네. 직원들이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 전체를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실수요? 그게 실수입니까? 말씀이 좀.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려 한 게 실수란 말입니까?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50대 여자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우리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끊기면 장학생 50명이 학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저 같은 환자를 무시하는 의사가 될 겁니까? 그건 시아버님은 이 병원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할머니가 보자기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1974년 사제 500억을 털어서 만든 병원입니다.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그게 설립 이념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옷 좀 낡았다고, 말투가 시골스럽다고,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대하는 게 이 병원입니까? 정민호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일부 직원들의 문제지 병원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응급실에서부터 간호사, 의사, 원무과, 간호부장까지 다들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일부입니까? 여사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손주가 지금 저기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님들은 여기 와서 돈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이 병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할머니는 지분 증서를 꺼냈어요. 이게 제 권리입니다. 40% 지분. 이걸 행사하면 이 병원 이사진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여사님, 그러시면 병원이 망하겠죠.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증서를 다시 보자기에 넣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손주가 위기를 넘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어요. 그 시간 동안 이 병원이 정말 바뀔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 지분 증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이 급히 나섰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들 모두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30분 후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응급실 접수 간호사였어요. 할머니를 처음 맞이했던 그 2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저 부르셨다고 해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그녀를 쳐다봤어요. 앉으세요.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몰라봐서 그렇게 대한 겁니까? 네. 제가 누군지 알았으면 친절하게 대했을 겁니까?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날 제가 너무 바빴고 바빴다는 게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원무과 여직원이 왔어요. 카드를 거부했던 그 30대 직원이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제 카드가 3번이나 거부됐을 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수술비 낼 수 있냐고 물었죠. 제 앞에서요.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제가
여사님을 오해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는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를 돈 없는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가 왔어요. 민준이를 처음 진찰했던 그 젊은 의사였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제게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의사냐고 했죠. 의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만 말하세요. 제가 환자와 보호자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솔직히 여사님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정직하네요. VIP 병동 간호부장 최은경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전원을 권유했던 그 40대 여자였어요. 여사님, 당신이 가장 심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몇 시간도 안 된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희 병원이 3차 병원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진짜 이유는 제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여서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낼 것 같고 간병인도 못 쓸 것 같으니까 귀찮았던 거 아닙니까? 간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네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여러분은 모두 의료인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한 일은 뭡니까? 환자의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주가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데 여러분은 제게 주차권이나 물어봤습니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카드가 거부될 때마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들었어요. 이 병원은 50년 전 제 시아버님이 사제 500억을 털어서 만든 곳입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돈 없는 서민들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4년 기공식 날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진을 그들 앞에 놓았어요. 환자의 옷차림이 아니라 병의 경중을 봐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원은 뭡니까? 옷 좀 낡았다고, 말투가 시골스럽다고, 사람을 쓰레기처럼 대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울먹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지분 증서를 꺼냈어요. 이 병원 설립 지분 40%입니다. 제 권리죠. 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행사하면 여러분 모두 이 병원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하겠습니다. 꼭 변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저기 제 손주가 있습니다. 아직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제 손주 같은 환자가 수백 명 있습니다. 할머니는 네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앞으로 그들을 대할 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B-.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간호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들도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영희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민준이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잠시 혈압이 떨어졌는데 다시 안정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여사님, 민준이 강한 아이예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앞으로 24시간만 더 버티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복도에 서 있던 4명의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여사님, 저희가 교대로 민준이를 돌보겠습니다. 네. 저희 잘못으로 여사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 처리 다 알아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의사가 말했어요. 제가 민준이 담당 의사로 배정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회복하면 VIP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무상으로요. 할머니는 4사람을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세요. VIP 병실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치료받겠습니다. 4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원한다.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기부금 건은 48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제 손주가 깨어나면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았어요. 여사님,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준이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열도 내리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24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만 쳐다봤어요. 영희가 계속 곁을 지켜줬습니다. 여사님, 이제 좀 쉬세요. 아직입니다. 48시간이 지나야. 민준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사님, 민준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할머니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살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여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약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할매. 그래, 우리 민준이. 이제 괜찮다. 할매. 배고파.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그래. 이따 죽 먹자.
간호사가 들어와 민준이를 체크했어요. 아침에 봤던 그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민준아, 아픈 데 없어? 응, 괜찮아. 간호사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여사님, 제가 오늘 민준이 담당이에요. 잘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원장이 병실로 왔습니다. 여사님, 민준이 상태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잠들어 있는 손자의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이사회 소집하세요. 지금입니까? 네.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병원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영희가 함께였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간호사가 돌보고 있었어요. 정민호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설립 지분 증서였습니다. 이 지분 4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여사님, 그러시면 병원이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다 반성했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요? 할머니는 원장을 쳐다봤어요. 이틀 동안의 변화로 50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이 병원은 이미 시아버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부로 모든 기부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여사님, 그리고 장학재단도 해체합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매년 10억씩 지원하던 돈, 이제 없습니다. 여사님, 그 돈으로 10명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차별하는 의사를 키우는데 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정민호 이사가 항변했습니다. 여사님, 그건 너무 과합니다. 일부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일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응급실에서부터 병동까지 시스템 전체가 썩었습니다. 이게 일부입니까?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지분 40%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병원과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사님, 그러시면 병원 경영권이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미 매수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머니는 문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 명단입니다. 원장이 문서를 받았어요. 응급실 간호사, 원무과 직원, 레지던트, 간호부장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고하세요. 여사님, 영희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여사님, 그 사람들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민준이도 정성껏 돌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사님, 이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까?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처리하세요. 그때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할머니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영희가 따라왔어요. 여사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하지만 너무 가혹합니까? 할머니가 멈춰섰어요. 선생님, 저는 이틀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알아요. 제 손주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 병원을 믿고 매년 돈을 보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환자 가족이 되니 이 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향했어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깨어 있었어요. 할매, 어디 갔어? 잠깐 볼일 봤다. 우리 민준이 많이 나아졌네? 응, 이제 안 아파. 할머니는 민준이 곁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준아, 응?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정말? 언제?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끼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할매 밥 먹고 싶어? 그래, 할매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시아버님, 죄송합니다. 이 병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더는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3일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입구에는 4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원무과 직원, 레지던트, 간호부장, 모두 사복 차림이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뒤였습니다. 여사님, 응급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드리고 싶어서. 됐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여사님, 저희 정말 반성했습니다. 제발, 반성은 다음 직장에서 하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4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주차장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함께 나왔어요. 여사님, 정말 가시는군요. 네. 이제 그만 가야죠. 연락하세요. 제 번호 있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여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은 좋은 간호사입니다. 계속 그렇게 환자를 돌봐주세요. 그럴게요. 2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50년 전 시아버님이 꿈꾸던 병원. 이제는 그 꿈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곳. 출발의 주의소.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괜찮아? 그래, 괜찮다. 할머니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있는 곳으로요.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이제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분 증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것입니다. 미안해요, 시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인정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응징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택시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지만 왠지 쓸쓸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사진이 살짝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님과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그들의 꿈은 이제